2018년 5월에 첫 교시에 시험 쳤는 민속박물관 전시마당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오늘 추주라고도 하고 뭐 초이스라고도 하는데, 추주에다가 위크데이를 같이 쓰는 형태의 함수를 하기 전에 기존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은 관람 인원의 내림차순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관람 인원이 여기 있죠, 그죠? 관람 인원. 내림차순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면 높은 숫자가 1이 된다라는, 그죠? 그런 결과가 되는데, 랭킹은 RA, 랭킹. 자, 2000년도 이전에는 랭킹이라는 함수 형태로 나왔지만, 2016 이후에는 랭킹 EQ라든가 랭킹 AVG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랭킹 EQ나 AVG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랭킹 EQ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fx 함수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죠. 그죠? 이용을 해서, 관람 인원이니까 가장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탭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전체 영역을 요렇게 당겨주면, 만약에 얘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관람 인원이라고 나올 거고, 그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상태에서 F4번을 클릭을 해가지고 영역을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은 따로 오더 값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0을 제외한 나머지 1이라든가 2라든가 뭐 이런 숫자를 주면 오름차순이 된다 했죠, 그죠? 오늘은 일단은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오더 값을 별도로 주지 않고 그냥 확인을 합니다, 그죠? 확인하는데, 이 문제는 뒤에다가 8이면 8위, 1이면 1위라고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수 뒤에다가 엔드문을 붙이고, 그죠? 엔드문을 붙이고 쌍따옴표 해가지고 위, 그죠? 하고 난 뒤에 쌍따옴표, 그죠? 이렇게 해서 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복사를 쭉 해주시면 위가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위를 엮는 방법이 보면, 자, 1이 있습니다, 그죠? 자, 1이 있는데 여기다가 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죠?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니까, 그죠? 샵 해준다, 샵이나 또는 제로를 해준 다음에, 그죠? 뒤에다가 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면은 이렇게 해도 위가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문제에서, 자, 랭킹을 하고 난 뒤에 쉘 서식을 이용해서 위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전에처럼 쉘 서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쉘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엔드 기호를 연결해 가지고 뒤에다 위를 열라 그랬기 때문에 엔드 기호를 이용해서 위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설 전시 기간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전시 구분은 여기 보면 전시 구분이 상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상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시 기간은 여기에 전시 기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상설 전시 하나, 둘, 뭐 여기 세 개, 이 세 개에 대한 전시 기간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할 때 평균 구한 다음에 그 자리를 정수로 표현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equal RO라고 치면 라운드 바로 나옵니다, 그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DA, 그죠? D average 더블 클릭,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우리가 제2 작업에 복사하는 영역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B4에서 H12까지, 그죠? 이거 항상 이 작업에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전시기간이니까 전시기간 찍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전시 구분이 상설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래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결과물이 보면 68.3333 이래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얘가 요구하는 거는 정수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확인을 누르지 말고 라운드, 여기 라운드를 찍고 여기 넘버 디지트에다가 숫자 0을 딱 주면은 정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333이 아니고 뭐 5가 된다든가 6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화 논림이 돼서 68이 아니라 69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이 문제를 출제했는 사람이 정수로 표현하라 그랬느냐, 예를 들면 소수점 한 자리를 주라 그랬느냐, 그죠?
소자 한 자리를 주라 했으면 숫자 1을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정수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0을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 전시. 자, 기획 전시라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전시 구분이 상설이 있고 기획이 있고 뭐 기획이 이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뭐로 뒷섬이나 디에버리지로도 구할 수 뒷섬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만 뒷섬은 기획이라는 게 여기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전시 구분하고 기획한 다음에 따로 만들어 주고는 안 돼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불편함을 갖지 않고 바로 sum if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um if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기획과 관련되는, 자, 기획과 관련되는, 그죠? 전시 기간이 또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에 또 요거, 그죠? 또 요거를 더했는 값을 구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 거니까 바로 sum if를 이용해야죠. su, 그죠? sum if 더블 클릭하고, 자, F8을 누른 다음에, 자, 요 sum if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는 거죠, 그죠? 예? 당겨주고, 그 다음에 탭 친 다음에 기획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 기획이라는 글자를 찍으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 자리에다가 직접 기획이라고 쓰고 탭 딱 누르면 지가 쌍따옴표 생기죠, 그죠? 쌍따옴표 생기니까, 자, 여기 죠 기획 중에 전시 기간과 관련되는 합을 구하라,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여기에 있는 기획, 그죠? 또 요거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해서 요거, 요렇게 전체 더해있는 값이 125하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sum if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sum if에서 우리가 좀 전에 여기 기획이라고 넣었잖아요, 그죠? 기획이라고 넣는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설이라고, 그죠? 상설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죠? 또 다른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sum if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글자와 같은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게 바로 sum if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um if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 것처럼, 자, 최소 전시 기간. 자, 여기서 최소 전시 기간이라는 거는 이 중에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20이에요, 그죠? 맞죠? 20인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최소 전시 기간이라 그러면은 바로 min, 그죠? 아이고, min,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죠? 여기를 쭉 당기고, 그죠? 괄호를 그냥 딱 당겨버리면 20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지 말고 small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죠? small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equal 해가지고 sm, 그죠? 자, small 더블 클릭하고, 자, fs를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데이터가 뭐냐? K 값을 그러면 결국은 1을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1을 주면 되고, 두 번째 작은 값이 뭐냐 하면 2를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래 되니까 얘가 요구하는 정답은 가장 작은 값이니까 1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min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출제했는 사람이 small이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작업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small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람 인원에 대한 내용을 구하는 거는 보면은 관람 인원은 equal 해가지고 vlookup이죠, 그죠? 예, vl, 그죠? 그래서 vlookup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fx를 누른 다음에, 그죠? fx를 누른 다음에, 자, vlookup은 반드시 lookup 밸류가 뭘 찍어줘야 된다? 유효성 검사를 했는 얘를 찍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탭을 치고 내려가가지고, 자, 이 유효성 검사를 했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 그죠?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영역만 쭉 당겨준 거죠, 그죠? 쭉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탭을 치고 가가지고 야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관람 인원이니까 관람 인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니까, 그죠? 5를 써주면 되고, 가장 밑에 있는 이 내용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제로를 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false, 제로가 아닌 1을 주는 경우는 비슷한 값을 찾을 때 쓰는데, 비슷한 값은 문자는 비슷한 값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고
숫자에서 이제 비슷한 값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등수로 봤을 때 100점에서 95점은 A 플러스고, 그죠? 그 다음에 90점에서 94점은 A 제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85점에서 뭐 89점까지는 뭐 B 플러스고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이제 구분할 때 데이터를 넣어놔 놓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ITQ 엑셀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컴퓨터 하는 능력, 그죠? 거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룩업 밸류, 여기 랭스 밸류, 룩업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다가 1이라는, 그죠?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ITQ 엑셀에서는 1이라는 숫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0 하시면 이제, 왜냐하면은 정확한 위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0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V 룩업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하게 되는 전시 시작 요일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추주라는 함수와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데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여기 K2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자리에다가 이꼴 하고 난 뒤에요. W를 한번 쳐보세요. W를 치면은 두 번째 위크데이라고 있어요. 있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하고 요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컨트롤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날짜가 나오죠. 맞나요? 그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오늘 날짜. 자, 그러면은 오늘 날짜가 2021년 10월 29일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 자리에 갖다 놓고 이꼴 한 상태에서요. 그죠? 좀 전에처럼 이제 W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위크데이라고 있어요. 위크데이. 더블 클릭합니다. 그죠? 위크데이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위크데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찍어요. 그죠? 자, 얘를 찍고 이제 FX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강의 중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내용이 나오죠? 자, 내용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리턴 타입, 그죠? 자,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리턴 타입에서 우리가 뭘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뭘 줘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이걸 다시 해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꼴, 다시 W.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위크데이 하고, 얘를 찍어요. 얘를 찍고 난 뒤에 컴마를 한번 찍어보세요. 컴마를 찍으면은, 숫자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 11번,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옵션을 숫자 1을 주면 돌아오는 숫자가 일요일일 때는 1을 돌려주고, 그죠? 월요일일 때는 2를 돌려주고, 그죠? 화요일 때는 3을 돌려주고, 토요일일 때는 7을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번밖에 없잖아요. 맞죠? 7번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옵션을 1을 주면 돌아오는 숫자가, 그죠? 돌아오는 숫자가 일요일일 때는 1을 돌려주고 토요일일 때는 7을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숫자 1을 딱 주고, 그죠? 갈로를 닫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가 돌아옵니다. 맞나요? 자, 6이라는 숫자가 돌아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요일일 때는 1이 된다 그랬죠. 1,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금 되니까 결국은 6이라는 숫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번 이꼴 W 해가지고 위크데이.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FX 누릅니다. FX 누르고 얘를 찍었어요. 그죠?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탭 치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숫자 2를 한번 눌러봅니다. 2. 그죠? 숫자 1을 눌러보면은 5가 돌아와요. 5가. 그럼 이거는 좀 전에 것처럼 다시 해보면은, 자, W, 위크데이 한 다음에, 날짜 야를 찍어주고, 컴마 한 다음에, 숫자, 여기 2를 보면은, 2는 월요일이 1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그러면 결국은 일요일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7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근데 이거 뭐 하려고 이런 형태가 나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죠? 맞죠? 근데 의문 가지면 머리 아픕니다. 이거는 의문 가지면 머리 아프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밑에 3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1만 알아도 돼요. 1만.
그죠? 1만 나눠도 되고 2도 몰라도 돼요. 자, 왜냐하면은 숫자가 돌아올 때 1을 그러면 일요일이 1이다라는 걸 인지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1이 더 하기가 쉽겠죠. 2를 주면은 2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개념이니까 이제 좀 외우기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그죠? 1을 주면은 일요일이 1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된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중이 실행이라는 게 우리가 내일을 주말이라고 하죠. 맞죠? 일요일을 주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일요일이 원래 주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요일을 1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1하고 7하고 이게 뭐 그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이제 추주라는 함수를 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맞는 것처럼 1을 딱 주니까 어쨌든 6이라는 숫자가 돌아오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자리 한번 와보세요. 자, 전시 시작 1 여기 와보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함수에 보면은 추주 함수하고 위크데이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이 추주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서 이꼴 하고 난 뒤에 ch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추주라고 나옵니다. 맞죠? 자, 더블 클릭. 그죠?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w. 그러면은 또 위크데이가 나오죠? 그죠? 위크데이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추주 갈로 열고 위크데이 갈로 열고 되죠. 맞나요? 추주 갈로 열고 위크데이 갈로 열고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fx로 들어가시고, 그죠? 들어가셔가지고 좀 전에처럼 제일 위에 있는 날짜 얘를 찍어요. 얘를 찍어요. 비교할 대상이 지금 얘니까, 그죠? 얘를 찍고 그 다음에 탭을 치고 내려가서 리턴 타입은 무조건 1. 그죠? 왜? 1을 주면 1월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맞나요? 리턴 타입 1을 주고 자 1을 준 다음에 확인하지 마시고 추주로 돌아와요. 이렇게 여기 추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런 게 뜨죠. 이런 게 뜨면서 5라는 숫자가 돌아와 있어요. 맞죠? 5라는 숫자가 돌아와 있지만 여기 밸류 1에 가가지고요. 밸류 1. 그죠? 밸류 1에 가가지고 여기에 무조건 1일 때는 2월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한글로 일요일이라고 쓰세요. 일요일 치세요.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서 그 밑에는 월요일. 그 다음 또 탭 치고 내려가서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무조건 탭을 치셔야 됩니다. 목요일 탭. 그죠? 금요일 탭. 그죠? 토요일 탭. 이렇게 치면 밸류 8까지 내려가요. 맞나요? 밸류 8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나는 이미 돌아왔는 숫자에 의해서 이 위에 돌아왔는 숫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죠? 뭐가 되든지 간에 1이라는 숫자가 돌아오면 일요일을 나타나게 할 것이고 2라는 숫자가 돌아오면 월요일을 나타나게 할 것이며 3일을 돌아왔을 때는 화요일을 할 것이며 5가 나왔을 때는 목요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주는 뭐냐 하면은 돌아온 값이 1일 때는 1, 그죠? 2일 때는 2, 그죠? 3일 때는 3,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추주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 눌러봐요.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전시 시작일이 목요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복사를 해봅니다.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토요일, 월요일, 뭐 일요일, 토요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날짜 함수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계산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그죠? 지가 알아서 요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일이.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서식 함수에 보면 날짜에다가 뒤에 AAA를 넣으니까 요일이 나왔잖아요. 맞죠? 서식 함수 뒤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에다가 서식에 들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노? 서식에 들어가 가지고 날짜 함수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요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일이. 그죠? 또는 뭐 사용자 지정해서 날짜 함수를 한 다음에 그죠? 날짜 함수를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AAA 이렇게 넣어도
요 자리에다가 요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이 자리에다가 여기 지금 여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 요 자리에 지금 목요일이라고 나왔죠? 여기에다가 자기 생년월일을 쳐봅니다. 예를 들면 1967년 05월 15일. 그죠?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저는 강사인 저는 월요일 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주하고 위크데이를 함께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함께 이용해가지고 요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이게 일이 제일 많아요. 추주가.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추주 갈로 열고 위크데이 갈로 열고 뭐 옵션 준 다음에 일요일 쳐야 되지 월요일 쳐야 되지 뭐 다 쳐야 돼요. 이거는.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가장 많은데 이걸 알고 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양은 가장 많지만. 그죠? 그래서 추주와 위크데이는 항상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추주를 이제 제가 추주하고 위크데이를 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equal, 그죠? 자, ch choose 더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위크데이 더블 클릭, 그죠? 자, 이렇게 추주 갈로 열고 위크데이 갈로 열고까지 되면 반드시 이 경우는 무조건 fx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죠? 자, fx 함수로 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나는 돌아오는 함수를 예를 들면은 일요일이 되도록 하고 싶다. 1. 그죠? 예, 옵션 1. 그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 주고 난 뒤에 고민할 거 없이 어디로 가라고요? 추주로 오라 그랬죠. 추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자리 밸류 1에다가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요렇게. 원래는 문제에서 일요일, 월요일 다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추주 함수를 이용하는 개념인데요. 그죠? 개념인데, 여기 옆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1-1. 뭐 1-1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차라리 200 아니다 150505 빼기 1. 자, 이건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인데 자기 생년월일에다가 뒤에 남녀를 구분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마음대로 해보세요. 2020년 2020년 예를 들면은 10월 뭐 11생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15년 06월 01일 3 이렇게. 그죠? 15년.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말하는 15년은 1915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0년은 192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15년은 2000년생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우리가 2000년생 이후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 10에다가 다시 4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봤을 때 주민등록번호에 요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중에, 그죠? 미드 함수 중에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가장 끝에 있는 숫자를 읽어 드릴 수 있죠. 맞나요? 그죠? 가장 끝에 있는 숫자를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추주 함수를 대입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equal. 그죠? 자, ch. 자, 추주 더블 클릭. 그죠? 됐죠? 그 다음에 ri. 라이트 더블 클릭. 됐나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equal 추주 갈로 열고 라이트 갈로 열고까지 됐죠? 마찬가지로 fx 함수 이용하세요. 이용해가지고 얘를 찍어요.
그죠? 얘를 찍고 탭 치고 내려가서 여기는 한자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1이 되죠. 그죠? 아까 위크데이는 조건이 1인 거고 이거는 한자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끝에 있는 한자를 읽어드리니까 1을 읽어왔잖아요. 그죠? 자, 읽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마시고 추주로 가요. 그죠? 추주로 가가지고 밸류에 가가지고 자 1일 때는 남자 탭 밸류 2일 때는 여자 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는 남자 탭 그죠? 4일 때는 여자 탭 이렇게 아이고 영자가 되어버렸네. 자 여자 탭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밸류 5에 갖다 하더라도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 밸류 값이 1일 때는 그죠? 1일 때는 남자가 되고 2일 때는 여자가 되고 3일 때는 남자가 되고 4일 때는 여자가 된다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남자라고 나왔죠? 그죠? 나머지는 복사해 봅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코드라든가 이런 자리에다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생년월일 있죠. 그죠? 그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 또는 뭐 2 또는 3, 4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넣어놔 놓고 그죠? 넣어놔 놓고 그걸 이제 라이트문이나 또는 미드문을 이용을 해서 그죠? 미드문을 이용해서 요 있는 이 숫자를 구분을 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에다가 제가 임의로 있지 않습니까? 4로 한번 바꿔볼게요. 4로 바꾸자마자 여자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코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는 거는 약속이니까. 그죠? 약속이니까 추주 함수를 요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ITQ 엑셀에서 추주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배웠는 라이트나 미드 함수를 이용한 요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남녀냐 아니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걸 구분하는 거나 또는 좀 전에처럼 위크데이하고 추주를 같이 써가지고 요일을 구분해내는 거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라이트문 배웠잖아요. 그죠? 맞죠? 라이트문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남자 여자랑 구분을 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7자리지 않습니까? 7자리인데 7자리를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별표를. 그죠? 별표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별표 자체가 이제 6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얘가 지금 오류가 나오죠. 맞나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은 또 결국은 중간에 있는 글자를 읽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라이트문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드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가 되는 거예요. 8번째. 맞죠? 8번째가 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하면은 자, 같다. 그죠? 자, CH. 추주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CH. 추주 더블 클릭. 그죠? 맞죠? 그렇게 하고 나는데 이번에는 MI. 미드죠, 미드. 그죠? 자, 미드 더블 클릭. 자, 아까는 라이트를 썼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글자를 읽어봐야 되니까 미드입니다. 미드. 그죠? 그리고 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x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죠? 읽어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있는 그죠? 한자를 읽어드려라. 이렇게 되죠. 맞나요? 한자를 읽어드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드 K5에서 8번째에 있는 한자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주로 가는 거야. 그죠? 추주로 가서 이번에는 또 여기 밸류 1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남자가 아니고 남성 그죠? 여성 그죠? 남자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여성이라고 불리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남성 그죠? 여성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함수가 여기서 이용하는 거는 좀 전에처럼 가장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걸 읽어올 때는 라이트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중간에 있는 글자를 읽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미드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드 이용해가지고 내가 8번째에 있는 함수를 읽어오면 되네?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함수는 외우는 게 아니라 라이트는 어떤 목적으로 쓸 때 사용한다. 미드는 어떤 목적으로 쓸 때 사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뭐 추주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주를 이용을 해서 정답을 얻어내는 거는 ITQ 엑셀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 외에는 다른 거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처럼 추주와 위크데이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요일을 찾아내는 함수가 있구나. 또는 추주와 미드나 또는 라이트문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라이트문 또는 레프트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숫자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주민등록번호가 1하고 2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3, 4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제 추주에 갔을 때 3번하고 4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3번하고 4번이. 그죠? 그런데 이제 추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오는 값이 만약에 4인데 5가 있잖아요. 그죠? 5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돌아오는 값이 만약에 4가지만 4가지의 값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도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올 값이 지금 여기 보면은 남성 여성 4개인데 제일 끝에 있는 이걸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분명히 4는 존재하잖아요. 4는 존재하니까 거기에 결과값이 뭐가 나죠? 오류가 나와버린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추주는 항상 돌아오는 값만큼을 초과해도 안 되고, 그죠? 적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요일 할 경우에도 요일은 돌아오는 값이 기껏해야 7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날짜 함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equal ch, 자, choose, 그 다음에 w 해가지고 weekday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어디 갔노? fx를 치고 그냥 weekday로 할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weekday 들어가서 얘 찍고 컴마를 딱 찍으니까 여기 돌아오는 숫자가 1하고 2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외의 것 중에 3은 특히 알 필요가 없는 게 돌아오는 값이 0일 때는 추주를 이용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추주는 돌아오는 값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죠?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0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옵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1 하나만 기억을 해도 된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추주 같은 경우에는 요런 두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날짜를 이용해서 내가 요일을 가지고 오겠다. 그죠? 그러면 equal, 자, ch, 그죠? 자, choose, 더블 클릭, fx, 그 다음에 이제 weekday, 그죠? 하고 난 뒤에 fx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있는 날짜 중에 나는 1월부터 시작하겠다. 1. 그죠? 그리고 choose로 가서, 그죠? choose로 가서 value 이 자리에다가 1, 그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죠? 반드시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주라 그랬고 저는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뒤에 요일을 쓰기가 싫어서 그냥 이렇게 했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요일까지 다 쓰라 그랬으면 일요일, 월요일 다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요일이 돌아온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작업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알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equal 하고 난 뒤에 ch 그죠? 추주 그 다음에 미드를 써야 되죠. 이건 중간에 글자를 읽어봐야 되니까 mi 그죠? 미드 더블 클릭 그죠? 그렇게 하고 fx를 눌러가지고 자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여덟 번째에 있는 한자를 읽어드리겠다. 그죠? 그리고 추주로 와서, 그죠? 추주로 와서 밸류에다가는 남성, 남, 여, 남, 여. 이번에는 좀 떨어지게, 그죠? 한 개씩 빼고요, 그죠? 남녀만 였단 말이에요, 그죠? 남녀만 였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남녀 구분으로 이렇게 정답이 나타난다. 그죠? 자, 그래서 추주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남성, 여성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주를 이용하게 되는데 다음 수업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자, ITQ 엑셀을 했을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바로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그러니까 if라는 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뭐 이런 경우가 들어가는 건데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함수만 잘 이용을 하면 또 가장 쉬운 함수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남녀 이거를 구할 때 추주를 이용하라 그러면 사실 더 쉬워요. 더 쉽고 if를 이용하라 그러면 조금 헷갈려요. 그죠?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어쨌든 ITQ에 이제 거의 끝으로 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if만 배우시면 ITQ에서 나오는 애지간한 함수들은 거의 이제 소화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